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멜 리브스 감독이 영화 더 배트맨을 제작할 때는 많은 영화들을 참고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대부2입니다. 멜 리브스 감독이 마피아 장르의 교과서이자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도 여겨지는 대부2를 더 배트맨에 어떻게 녹여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멜 리브스 감독과 펭귄 역의 배우 콜린 파렐에 따르면 대부2의 핵심 인물인 프레도를 바탕으로 펭귄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매체 엠파이어와의 인터뷰에서 콜린 파렐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콜린 파렐의 발언은 영화 더 배트맨에서 펭귄의 가정 환경과 그의 열등감이 중요하게 묘사될 것을 예고합니다. 또한 펭귄이 이 작품에서 배경 정보만 다뤄주고 속편에서나 메인 빌런이 나올 것임을 암시하는데요. 이는 사실로 영화는 러닝타임이 3시간에 가깝지만 펭귄의 분량은 많지 않다고 콜린 파렐 배우가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펭귄은 오히려 나중에 HBO Max에서 방영될 영화 더 배트맨 스피노프 드라마 펭귄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하죠. 이런 점들 때문에 배트맨 팬들은 펭귄이 원작에 가깝게 묘사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멜 리브스가 말한 펭귄의 면모는 원작에서 볼 수 있는 펭귄의 면모이기 때문인데요. 배트맨의 인기 악당이자 대표 악당 중 하나인 펭귄은 1941년 디텍티브 코믹스 58호에서 데뷔했습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매체와 작품에서 독특한 매력을 선보인 펭귄은 다른 배트맨 악당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정통 마피아 느낌의 악당이기 때문에 그만의 영역을 구축했는데요. 펭귄은 사업가이자 정치인으로 위장한 마피아 보스로서 배트맨과도 말을 통할 정도로 운전하며 스스로를 범죄계의 신사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디자인은 작가 밥 케인이 펭귄을 만들 때 쿨이라는 담배 40년대 광고를 참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펭귄이 처음 등장한 디텍티브 코믹스 58호에서부터 이미 배신의 테마가 등장합니다. 이 작품에서 펭귄은 기원이 설명되지 않은 그저 범죄자로 등장을 했는데요. 그는 알려지지 않은 보스에게 자신이 훔친 고가품들을 넘겼지만 결과적으로 보스를 자신의 우산으로 쏘고 갱단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 배트맨이 펭귄을 추적하자 펭귄은 최면 우산으로 그가 자신의 고가품을 훔친 범죄자인 것처럼 상황을 조작했습니다. 경찰이 배트맨을 체포하고 이송 중에 펭귄의 부하들이 배트맨을 납치하는데요. 로빈의 도움으로 배트맨은 풀려나고 경찰은 비밀을 알게 됩니다. 펭귄은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져서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이후 펭귄은 새와 우산 컨셉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다양한 배트맨 고전에 나왔고 이게 미국만의 골든에이지 시절 펭귄인데요. 그의 기원이 처음 등장한 건 실버에이지 때였습니다. 이 기원은 펭귄이 왜 새와 우산에 빠졌는지를 설명하면서 그의 안타까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펭귄은 어렸을 때부터 작고 뚱뚱하며 펭귄 같은 이상한 코를 가졌고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새를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에게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비 오는 날 한번 우산을 안 들고 간 걸 하필 폐렴에 걸리셨고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가 과부하가 심해지고 맨날 오스왈드에게 우산을 챙기고 다니라고 강요했던 것이죠. 외롭고 쓸쓸하며 주눅이 든 오스왈드 체스터필드 코블팟은 세상의 새들을 친구라 생각하며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결국 그는 대학에서 조류학을 전공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게와 새들이 비 때문에 팔리면서 범죄계에 입문한 것으로 나옵니다. 실버에이지의 펭귄이 처음으로 배트맨과 로빈과 만난 이유는 그가 무수한 고가품들을 절도하면서 늘 절도 현장에 알을 남기고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작품에서 펭귄이 활동하는 동안 66년 아담 웨스트 주연의 드라마 배트맨에서 배우 버지스 메르디스가 연륜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펭귄은 펭귄을 연상시키는 독보적인 웃음소리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 작품에서 펭귄은 오스왈드 코울팟이라는 원작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저 펭귄으로만 불렸으며 자신이 과거에 배우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1986년 DC 유니버스가 무한지구의 위기의 여파로 대대적으로 리부트되면서 뉴어스라는 메인 현실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이 현실에서 펭귄은 조금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스왈드는 유년기의 외모로 놀림받고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로 특히 샤키라는 친구가 그를 처음으로 펭귄이라 부르면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그의 유일한 친구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새 판매 가게의 새들과 책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장 약하고 작은 새가 엄청난 울음소리로 다른 새들을 두렵게 하는 걸 본 뒤에 그는 비밀리에 운동을 배웠습니다. 마침내 펭귄은 샤키에게 죽방을 날려 그의 이빨을 모두 부숴버리는데요. 기분 좋게 집에 온 그는 샤키와 그의 친구들이 부모님의 가게에 모든 새들을 죽인 걸 알게 되고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팀 버튼의 영화 배트맨2에선 색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고전 영화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에서 영감을 받은 팀 버튼 감독은 펭귄을
장애가 있고 사이코패스적인 유아 살해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펭귄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기형아로서 아기일 때 버림받고 버려진 동물원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사는 펭귄들에게 키워졌던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애정결핍과 열등감이 가득하다는 설정인데요. 이 펭귄은 그 당시에 상류층을 증오하고 그 장남들을 모두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렇게 흑화하기 전까지는 그 당시에 시장이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길 원하는 외로운 인물이었고요. 마피아 조직원 대신에 서커스 단원들을 부하로 쓴다는 것도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작의 범죄의 신상 같은 묘사와 비교하면 한층 더 우울하고 어둡고 어질어질한 묘사인데요. 팀버튼 스타일이 잘 묻어나고 배우 데니 드비토가 미친 연기를 선보였기 때문에 팬들과 관객들은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U52 체제가 시작되면서 프라임 지구라는 새로운 현실의 펭귄이 새로운 기원을 갖게 됩니다. 오스왈드 체스터필드 코블팟은 1970년에 태어났는데 기형인 코의 아버지 터커가 기겁을 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즉시 이 때문에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이후 친아버지는 오스왈드를 싫어했고 어머니인 에스더만이 그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의 형들과 친구들마저 그를 펭귄이라 부르며 놀렸고 괴롭혔기 때문에 오스왈드는 점차 어머니에게 광적이고 병적인 애착을 갖게 됩니다. 한 번은 그가 어머니만큼 혹은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새를 형제가 죽이자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영악하고 치밀하게 형들을 차례차례 서로 보이게 죽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이후 유년기에 오스왈드는 몇 안 되는 친구들과 사귀었고 베로니카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오스왈드는 베로니카와 친한 자신의 친구도 몰래 죽였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베로니카와 오스왈드를 이어주려고 했었는데 오스왈드 눈에는 그 둘이 사귀는 걸로 보였던 것이죠. 이후 그는 기숙사 학교에 들어갔고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을 사고사로 위장해서 몰래 한 명씩 전부 죽였습니다. 이후 그 당시에 범죄 거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게임 아캄 시리즈에서 펭귄은 색다른 기원을 가집니다. 코블팟 가문이 웨인 가문과 경쟁을 벌이다 오스왈드의 아버지 때부터 집안이 몰락하고 그래서 오스왈드가 범죄계에 입성한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더 배트맨 시리즈의 펭귄과 유사한 설정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펭귄은 몰래 그 당시에 여러 절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코블팟 가문의 이름을 다시 드높이려고 했습니다. 드라마 고담에서는 어머니와 매우 사이가 좋았으며 친아버지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설정합니다. 친아버지는 가문의 젊은 자제였고 집안의 요리사인 어머니와 사랑에 빠졌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어머니가 떠나면서 홀로 펭귄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펭귄이 범죄계에서 잡범으로 시작해 성장을 했던 것이죠. 팬들이 멜 리브스 감독의 영화 더 배트맨과 유사할 것으로 여기는 작품인 배트맨 어스원 시리즈에서 펭귄은 인상적인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펭귄은 배트맨의 아버지 토마스 웨인과 같이 시장직을 두고 경쟁한 정치인이었는데요.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가로서 오스왈드는 토마스 웨인이 시장이 되어 대대적인 적폐 청산을 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고 부패한 경찰 제이콥 웨버에게 토마스 웨인 살인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건 당일 조 7이라는 외부 변수가 갑자기 나타나 브루스 웨인을 고아로 만들면서 오스왈드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에게 충분한 알리바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스왈드가 시장이 되어서 고담시는 점점 더 범죄의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브루스가 훗날 배트맨이 되어 돌아오자 펭귄은 버스데이 보이라는 살인마를 이용해 제이콥 웨버를 죽여 증거를 지우려고 했지만 결국 배트맨에게 발목 잡히게 됩니다. 배트맨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펭귄은 우산을 사용해 이제 막 데뷔한 배트맨을 쉽게 제압했는데요. 거기서 배트맨이 브루스 웨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놀라면서도 즐거워합니다. 배트맨을 죽이려는 순간 알프레드가 나타나 펭귄에게 총을 쏘고 그 충격으로 펭귄은 시청 건물 밖 도로에 추락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범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시장 자리는 하비 덴트의 쌍둥이인 제시카 덴트가 이어받지만 그의 범죄 제국은 리들러가 타겟으로 노리게 됩니다. 이렇게 펭귄의 기원들을 정리해보니 왜 멜 리브스 감독이 영화 더 배트맨에서 영화 데브2의 프레도를 바탕으로 펭귄을 창작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 콜린 파렐의 펭귄과 외형이 가장 비슷한 펭귄은 배트맨 어스원인데 이런 스토리가 속편이나 HBO 맥스의 펭귄 스피노프에 나온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펭귄 스피노프는 영화 스카페이스 같은 시리즈가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마피아물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두 작품 모두 기대가 안 될 수가 없겠습니다. 과연 리브스 버스의 펭귄에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